오늘은 이중 세무조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중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을 두 번 한다는 겁니다. 두 번. 원칙은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세무조정은 한 번 했죠. 한 번.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는 세무조정을 두 번 한다는 겁니다. 두 번. 일단 보시면 세무조정을 한다. 왜 한다는 거죠?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하고 세법. 세법이 있죠. 법 규정. 이 기업 회계 그 규정하고 세법, 법이랑 그 인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 귀속 시기 차이라든지 자산 그 인식에 대한 차이,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세무 조정을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이중 세무조정입니다. 보시면 일단 세무조정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200,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우리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겠죠?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200 유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이 세무조정을 한다고 했죠? 왜 한다는 거죠? 유가 증권 평가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그러므로 평가이익 회계상 평가이익 인식했다. 그럼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럼 뭐 한다겠죠?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하기 때문에 회계상 평가이익 인식한 경우는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200 유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이런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게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뭐예요? 단기 손익이죠. 단기 손익. 단기 손익에 영향을 끼친 항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200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조정 한 개만 하면 됩니다. 한 개만. 단기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준다. 그럼 세무조정 한 개. 아시겠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그럼 세무조정 한 번입니다. 세무조정 한 번. 한 번입니다. 한 번.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이제 두 번입니다. 세무조정. 보시면 회사는 매도가능증권을 매입했고 기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을 인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가능증권 10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입니다. 그럼 평가이익을 인식했죠.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세법은 이미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죠? 미실현이익입니다. 미실현이익. 이미 평가증 뭐라고요? 미실현이익. 그럼 이 미실현이익을 인식한다. 과세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실현된 이익. 세법은 실현된 이익만 과세합니다. 실현된 이익. 실현됐다는 게 뭐예요? 유가증권 매각. 판매한 겁니다. 매도. 유가증권을 팔아가지고 현금 받을 때. 이때 실현되는 거죠. 단순히 이 평가이익 했다. 시가가 맨 처음에 취득 원가는 500. 나중에 이 주식이 올랐어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올라가지고 기말 평가이익이 800이 됐다. 그러면 보시면 300이익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300이익.
회사 입장은 300이익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실현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거 팔 때 400 될 수도 있다며요. 그러면 회사는 500의 취득에서 팔 때 400이다. 그러면 오히려 100 손해본 거죠. 근데 이 기말 평가가 800이라 해가지고 300에 대해서 과세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200 유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무조정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이 매도하는 증권은 세무조정을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자본 항목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두 번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예, 회사가 평가이익 인식한 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그럼 세무조정 한 번입니다. 한 번. 근데 그 두 번 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이 단기순이익으로 안 가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런 자본 항목이지만 단기순이익으로 안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 두 번 한다는 겁니다. 일단 회사는 어떻게 한다겠죠? 그 평가 이익 인식한 거를 다시 줄이는다는 거죠. 입금 불산입 매도하는 증권 100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유보. 이렇게 해서 매도하는 증권을 다시 감소시킨다. 그리고 입금 산입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100 기타 이거 한다. 왜 한다는 거죠? 이것만 한다. 이것만 하면은 그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에서 다시 플러스 100 입금 산입 100 해가지고 플러스 100 해가지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각주 보면 보세요. 각주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을 입금 산입한다는 이유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순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플러스 200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하면은 그 200 인식한 거를 다시 없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도하는 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가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100 한 다음에 입금 산입 100을 추가적으로 해야지 그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게요. 세법의 유가증권 평가법은 원가법이다. 회사가 매도하는 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즉 입금 불산입 매도하는 증권 100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마이너스 100만 인식되므로 이를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입금 산입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100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이너스 100에서 다시 또 플러스 100 되므로 손익이 인식되지 않게 된다.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마이너스 유보만 하면 된다.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 세무조정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기 외상 매출 누락분. 이 정기 외상 매출 누락분을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을 이익 잉여액으로 인식한 경우 입금 산입 기타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라고 하죠. 이 보시면 매출을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수익이죠. 매출은 매출 수익입니다. 그럼 뭐 단기 순이익 증이죠. 단기 순이익 증가. 그러면 이익 잉여금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외상 매출도 일단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도 일단 발생하면은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물건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가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증가. 매출 발생한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순자산이 증가해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기 외상 매출했는데 회계 장부에 누락했다. 정기 외상 매출 누락. 뭐예요 그럼? 장부 누락이죠.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는 걸 누락했다. 그럼 뭐예요?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회사는 그러므로 그 정기외 외상매출 누락 100을 이익잉여금 증가 100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급 회계 내용이라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 부분 있죠? 중급 회계 그 마지막 파트에서 두 번째 있는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류 수정 회계 처리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해가 좀 많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아시겠죠? 일단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회사가 단기입니다. 정기 외상 매출 누락 100을 발견했어요. 와, 정기에 매출 누락했네. 정기에 100 팔았는데 그걸 장부 회사 그 회계 장부 있죠? 그 장부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에는 이익잉여금이 100이 누락된 겁니다. 매출 누락은 이익잉여금 누락.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과소계상이죠. 과소계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거겠죠. 단기에 발견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을 늘려준다. 보시면 회사는 그러니까 단기에 발견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늘렸죠. 이제 이 대변에 있으면은 이익잉여금 증가입니다. 이거 당연한 회계 처리입니다. 차변에 있으면 이익잉여금 감소, 대변에 있으면 이익잉여금 증가. 이 회계 처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회계 원리를 보세요. 회계 원리를. 아시겠죠? 회계 원리를 모르고 세법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회계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중급회계도 대충 본 상태에서 세법을 봐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책에 보면 정기 오류 수정이익 정기에 매출 누락한 것을 단기에 발견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회사 회계 처리는 세법에서는 이거를 수정해야 됩니다. 세법은 정기 매출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정기에 매출을 발생했는데 이거를 왜 단기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냐?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과 있죠? 아니 요구르트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2개씩 먹기로 약속했어요. 부모님한테 하루에 2개 하루에 요구르트 2개씩 먹기로 했습니다. 2개씩. 근데 토요일날은 4개가 오죠. 토요일, 일요일 보내가지고 4개가 왔습니다. 토요일 4개가 왔어요. 4개. 그럼 요거트 2개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에 일요일 것까지 합쳐가지고 4개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죠. 자기가 어차피 일요일날 먹을 걸 토요일날 땡겨갖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토요일날 2개 먹고 일요일날 2개 먹어야 되는데 왜 토요일날 4개를 한 번에 먹냐? 이거 잘못됐다. 잘못했기 때문에 너 잘못해서 매 맞아.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기
이 정기 매출은 정기에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에 인식했다. 왜냐면은 정기 매출을 단기에 인식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가산세가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 매출액을 단기에 인식한다. 뭐 정기 10년 전 매출액을 10년 지난 후에 인식한다.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세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때리고 잘못됐기 때문에 세무조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정기 매출을 단기 이익잉여금 증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대변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입금산익 100 합니다. 입금산익 100, 이익잉여금 100 기타.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 대변에 있으면 이익잉여금 100, 입금산입 100 기타.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대변에 있으면 입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일단 하고, 이게 정기 매출이죠. 이게 단기 매출이면은 추가적인 세무조정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기 매출액인데 단기 이익잉여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정기 예상 매출액 100 마이너스 유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매출은 단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정기 매출은 정기에 인식하고 단기 매출은 단기에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정기 매출은 정기에 인식한다. 이 강제신고 조정사항입니다. 회사가 10년 전에 매출 누락한 거를 10년이 지난 후에 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잘못된 거죠. 가산세 왕창 때립니다. 정기의 세법상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고 가정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에 일단 입금산입 예상매출액 100 기타 한다는 겁니다. 정기부는 정기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 강제신고조정입니다. 강제신고조정 상황이기 때문에 입금산입 예상매출액 100 기타 정기에는 입금산입 예상매출액 100 유보입니다. 유보. 단기는 입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입금산입 정기 예상매출액 100 마이너스 5. 그럼 이 입금산입 예상매출액 100 유보하고 입금산입 정기 예상매출액 100 마이너스 5 이거 상계되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입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남는 겁니다. 이거 유보랑 유보 마이너스 2보는 상계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단기 입금산입 해가지고 이 동시 조정 유보액은 상계된다. 유보액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입금산입 정기 오류 수정이익 이익잉여금 100 기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매출 누락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배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결국 입금산입 100 기타 세무조정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간 경우죠. 그러니까 매출 누락했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가면은 일단 입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해가지고 법인세 과세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잉여금을 인식하였으므로 일단 입금산입 100 기타입니다. 법인세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입금산입 100 기타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입금이 아닌 정기 입금으로 입금산입 정기 매출액 100 마이너스 2부로 한다. 그럼 이 정기 예상 매출액 100과 단기 입금 불산입 예상 매출액 마이너스 2부가 상계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입금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입금산입 정기 오류 수정 이익잉여금 100 기타 남는다. 이 금액은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로 간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정기 오류 수정이익을 자본으로 인식한 경우는 이익잉여금 증가로 해결 처리한 경우다. 그럼 일단 입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단기에 이익잉여금 증가로 해결 처리하였기 때문에
입금 산입 기타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과세한다. 아시겠죠? 이익잉여금 증가, 순자산 증가는 순자산 증가하기 때문에 입금 산입 기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상 단기 입금이다. 그러면 세무 조정 없고, 세법상 단기적 입금이 아니고 정기 입금이다. 그러면 단기는 일단 입금 불산입하고 정기에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한번 정독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회사가 이제 임의평가증을 인식한 경우죠. 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기계장치 임의평가증 100 인식했다. 그럼 뭐예요? 미실현 이익을 인식했죠? 미실현 이익.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미실현 이익을 없애야 되겠죠?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위반하는 겁니다. 세무조정. 일단 이익잉여금 100 갔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100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법인세 과세가 안 되고 바로 단기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입금산입 100 이익잉여금 기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평가증은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그러므로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의무 세무조정한다. 결국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500에서 200 뺀 300, 300에서 임의평가증 100이죠? 임의평가증 100입니다. 이게 100하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300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세무조정을 마치겠습니다.